며느리는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는데요. 샹들리에가 빛나는 강남 호텔 레스토랑. 명품 트위드 재킷을 입은 손미라는 예비 며느리 이지혜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부었습니다. 택시기사 딸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미라는 비웃으며 사진까지 찍었죠.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지혜가 그 순간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단 1년 만에 자신이 강남 15억 아파트에서 쫓겨나 좁은 전세 빌라로 이사하게 될 줄은. 남편 회사가 부도나고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지관에서 설거지를 하게 될 줄은. 커피 한 잔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느리는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는데요. 손미라는 예비 며느리 이지혜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랐죠. 지혜가 그 순간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미란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강남 아파트, 명품 가방, 사교 모임. 모든 것을 잃고 좁은 전셋집에서 설거지를 하게 될 줄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손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레스토랑.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났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식기가 반짝거렸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이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택시 운전하십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택시.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 주방 일하십니다. 미란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아이고. 우리 민우가 무슨 복이 없어서. 지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옆에 앉은 박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며느리 볼 줄 알아. 미라는 지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지혜의 옷차림을 훑었어요. 그 옷 어디 거야? 백화점 브랜드. 네. 롯데백화점에서 샀습니다. 미란이 혀를 찼습니다. 역시. 우리 민우는 명동 매장 옷만 입는데. 지혜는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미라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 경북대 나왔습니다. 지방대구나. 민우는 연세대 나왔어. 학벌 차이가 좀 나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웨이터를 불렀어요. 여기 스테이크 2개. 와인은 제일 비싼 걸로. 주문을 마친 미라는 다시 지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데? 회계법인에서 일합니다. 회계사야. 네.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습니다. 그래. 그건 좀 괜찮네. 근데 월급은 얼마나 받아?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세전 550만 원 정도입니다. 미란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550. 우리 민우는 1000 넘게 받는데. 어머니. 민우가 다시 끼어들었지만 미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민우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어. 물론 우리가 사준 거지만. 너희 집은 전세지. 네. 전세입니다. 부천이라며. 얼마짜리야? 2억 5천입니다. 미란이 다시 코웃음을 쳤어요. 2억 5천. 우리 민우 아파트는 15억인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스테이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식욕이 없었죠. 먹어봐. 미란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나저나 너 민우랑 어떻게 만났어? 회사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세미나. 민우야, 너 맞선 안 봤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우리 민우는 판사 딸이랑도 맞선 봤었거든. 그 애는 서울대 나오고 집안도 좋았는데. 지혜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미라는 와인을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민우가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그만해.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명문가 며느리 들릴 수도 있었는데. 지혜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님, 제가 민우 씨를 사랑하는 건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미란이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알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가.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 큰 소리로 말했죠.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돼? 내 아들 며느리 보는데. 민우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때? 나는 떳떳해. 미라는 지혜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알아. 집안 배경 없으면서 남자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려는 거.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긴. 택시 기사 딸이 식품회사 부장이랑 결혼하면 뭐야. 신데렐라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미란도 일어났어요. 너무한 건 너야. 엄마 말 안 듣고 이런 애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저 나가겠습니다. 지혜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지혜 앞을 막았어요. 어디가?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비켜주세요. 며느리는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는데. 미란이 테이블 위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뜨거운 아메리카노였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지혜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으악!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지혜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웨이터들이 달려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 꼴 사진 찍어야겠다. 친척들한테 보여줘야지. 민우 만나겠다는 여자 수준이 이 정도라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핸드백에서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죠. 녹음 중입니다.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 모두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너 지금 나한테. 민우 씨. 지혜가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민우 씨는 오늘 어디 계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지혜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서. 당장 그 녹음 지워. 하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지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지혜를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옷이 왜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혜는 곧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미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택시 기사 딸이 신데렐라지. 며느리는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는데. 샤워를 마친 지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지혜는 침대에 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왜?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문자를 읽고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니면 원래 그런 분인데 내가 몰랐던 걸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덮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지혜는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김수진이 지혜 옆에 앉았어요.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 괜찮아. 거짓말.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더니. 민우 씨랑 무슨 일 있었어?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좀. 시어머니. 수진이 어떻게 알았냐는 듯 놀랐어요. 여자가 저렇게 상처받는 건 딱 두 가지야. 남자 아니면 시어머니. 수진이 지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나중에 술 한잔 하자. 그날 저녁 지혜는 집 앞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샀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우였습니다. 지혜야. 민우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민우 씨. 어떻게 여기?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왔어. 지혜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들어와. 복도에서 서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간 지혜는 맥주 한 캔을 민우에게 건넸어요. 마셔. 고마워. 둘은 침묵 속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만 울렸어요. 한참 후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가 워낙 강하셔서. 민우 씨. 지혜가 맥주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민우 씨가 어디 계셨는지 기억해. 난 그게 제일 슬펐어. 지혜야. 민우 씨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님이 내 얼굴에 커피 부을 때도, 날 비웃을 때도. 민우 씨는 그냥 거기 앉아 계셨어.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슬프게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알아. 민우 씨가 겁쟁이인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혜가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민우 씨가 사랑보다 편안함을 선택했다는 거야. 나보다 어머님 비위 맞추는 게 더 쉬웠던 거잖아. 그게 아니라. 헤어지자.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혜야. 제발. 민우 씨는 민우 씨 가족 편에 서는 게 맞아. 지혜야.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엄마 설득할게. 꼭 설득할게. 민우가 지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손을 뒤로 뺐어요. 이미 늦었어. 난 사랑보다 존중이 먼저인 사람이야. 민우 씨는 날 존중한 적이 없어. 지혜야. 그리고 민우 씨도 알잖아. 어머님은 절대 안 바뀌셔. 민우 씨도 못 바꿔. 민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응. 끝이야. 나는 어떡하라고. 지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우 씨는 민우 씨 인생 사세요. 전 제 인생 살게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섰어요. 지혜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그 녹음 파일. 어떻게 할 거야? 지혜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는 그게 궁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었어요. 역시 민우 씨네. 지금도 어머님 걱정이구나. 지혜야. 나가줘. 이제 우리 할 말 없어. 민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대신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택시 기사 딸이 식품회사 부장이랑 결혼하면 뭐야? 신데렐라지. 며느리는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는데. 지혜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록은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미라는 민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혜랑 헤어졌어. 정말. 미란의 목소리는 기뻤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엄마 말 들어서 다행이지. 그런 애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이야. 네. 그래. 엄마가 더 좋은 애들 소개해 줄게. 재벌집 딸들도 줄 서 있어. 전화를 끊은 미라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가 나서야 일이 해결되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손재혁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 그 여자 녹음 파일은 어떻게 할 건데? 녹음 파일.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헤어졌는데. 당신이 커피 부은 거 다 녹음되어 있다며. 그래서 설마 그걸로 뭘 어떻게 하겠어? 미라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회사 상사인 이동훈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사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에요, 이 회계사? 지혜가 조용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동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회사 규정상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신고? 무슨 신고? 이분 손미란 씨의 남편이 손재혁 씨입니다. 대성유통 대표요. 이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유통. 우리 회사가 감사 맡고 있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회계사. 이거 개인 감정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동훈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법무팀이랑 협의해보죠. 그리고 이 회계사. 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규정대로만 하세요. 네, 이사님.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지혜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동훈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큰일이 되겠는데.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지혜가 출근하자 동료 수진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지혜야. 이거 봤어. 수진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맘카페 게시글이 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레스토랑에서 커피 맞은 이야기. 조회수는 벌써 3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거 너 아니야. 지혜가 글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이 올린 글이었어요. 자세한 상황 묘사와 함께 있었죠. 맞아. 지혜가 작게 대답했어요. 헐. 진짜였어. 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지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어요. 와.
이게 사람이야. 예비 며느리한테 저러면 진짜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돈 많으면 사람 무시해도 되는 줄 아나 봐.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 헤어지길 잘했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지혜야, 이거 계속 퍼지고 있어.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라갔대.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정말. 고소 같은 거 안 해. 응. 그냥 두면 돼. 지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동훈 이사가 지혜를 불렀어요. 이 회계사. 잠깐 올까요? 네, 이사님. 회의실로 들어가자 법무팀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 회계사. 어제 말씀하신 건 법무팀과 협의했습니다. 이동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성유통 감사 계약은 해지 처리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해지요. 네. 경영진 배우자의 사회적 무리는 기업 평판 리스크에 해당합니다. 감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법무팀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사님. 이건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절차 검토 들어갑니다. 개인적 감정은 배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인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하고 회사 홍보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회의실을 나온 지혜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미라는 집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단톡방이 난리였어요. 미란아, 이거 너 맞아. 온라인에 난리 났던데. 미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링크를 눌렀어요. 자신이 지혜에게 커피를 부은 이야기가 자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만을 넘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미란아. 응. 나 미란이야. 미란. 미쳤어. 온 동네 망신이야.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우리 민우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어울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 얼굴에 커피를 부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래도 그 여자가. 당장 사과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았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곧이어 남편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에 회계법인에서 연락 왔어. 감사계약 해지한대. 당신이 뭘 한 거냐고. 나는 그냥 그 여자한테. 닥쳐. 당장 집에 있어. 내가 들어갈 테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글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분명 그 여자가 퍼뜨린 거야. 복수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미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재혁은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미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왜 불도 안 켜? 재혁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당분간 거래 중단한대. 당신 일 때문에. 당신. 듣고 있어. 응.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 대출 연장 재검토한대. 우리 회사 이미지 문제로.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회사 망해.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당신이 뭘 저질렀는지 알아. 나도 억울해. 그 여자가 애초에 우리 민우 수준에 안 맞으니까 미리 정리해준 건데 뭐가 잘못됐어. 재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쳐다봤어요. 지금도 그 소리 하고 있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우리 집안 지킨 거라고. 그렇다고 사람 얼굴에 커피를 부려. 재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민우랑 안 어울려서. 어울리고 말고를 따질 게 아니잖아. 당신이 폭행을 한 거야. 폭행을.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내일 변호사 만나야 돼.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변호사. 응. 그 여자가 고소할 수도 있어. 미리 대비해야지.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소까지. 당연하지. 당신이 폭행했잖아. 재혁이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당신. 이것만은 명심해.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당신이 책임져. 우리 회사까지 끌어들이지 마. 여보. 당신이 범죄자 되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것만은 막아야 해. 재혁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라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라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 여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네. 그리고 온라인에 이미 퍼진 상황이라 여론도 안 좋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시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미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요. 잠깐만요.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손미란 여사님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혹시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합의 생각 없습니다. 변호사가 미란을 쳐다봤어요. 미란이 손을 내저으며 뭔가 말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합의금은 협의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금액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절하셨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접촉하면 추가 협박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성실하게 조사받으시고. 미란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자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지혜. 두고 봐. 며칠 후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야겠다고. 오후 5시였습니다. 미라는 지혜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건물 밖에서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보였어요. 이지혜. 미란이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미란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님. 지혜야.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는 무슨? 우리 둘이서 얘기하면 되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발 합의 좀 해줘.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지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왜? 왜 안 돼? 어머님이 하신 일은 합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돈 줄게. 5천만 원. 5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줘.
지혜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 원칙입니다. 미란이 지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나 고소당하면 안 돼. 우리 회사도 망하고 다 끝나. 손 놓으세요. 안 놓아. 합의해 줄 때까지 안 놓아.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온라인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짓 하네.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 놓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안 놓아. 그럼 경찰 부르겠습니다. 부르든지. 나 이미 끝났어. 더 잃을 것도 없어.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님, 손 놓으시죠. 건물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비켜. 나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손 안 놓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부르든지. 미란이 버텼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관제실.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지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경찰관이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합의하려고 하는 거야. 합의. 합의는 변호사 통해서 하셔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이지혜랑 얘기해야 돼. 손님, 손 놓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미란이 손을 놓았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라인에는 미란이 지혜를 붙잡고 있는 영상까지 올라왔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또 똑같은 짓 하네. 반성을 안 해. 저러고도 합의하려고. 뻔뻔하네. 피해자한테 또 괴롭히면 어떡해. 미란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미용실에서도 눈치를 받았어요.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미란을 내보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 왔어. 당장 갚으래. 3억을. 그럼 어떻게 해? 아파트 팔아야 할 것 같아. 미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파트를. 우리 강남 아파트를. 다른 방법이 없어. 회사 거래처도 다 끊겼고 매출도 없어. 재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전화가 끊겼어요. 미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지혜가 미란을 폭행,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한 거예요. 미란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손미란 씨, 이지혜 씨에게 커피를 부은 사실이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교육 차원에서. 교육. 네. 며느리 교육을요? 커피를 부으는 게 교육입니까?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사 앞에서 이지혜 씨를 붙잡은 사실도 있죠. 그건 합의하려고.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붙잡으셨죠. 그래도 내가 사과하려고.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미란 씨,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끝나고 나서 변호사가 미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 여사님, 검찰 송치될 것 같습니다. 송치? 네. 증거도 명확하고 여론도 안 좋아서요. 그럼 나 재판받아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란은 법정에 섰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재혁이 앉아 있었어요.
민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손미란. 폭행,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론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판사가 미란을 쳐다봤어요. 미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측 증인으로 이지혜 씨 나와주십시오. 지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피해자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집안 배경으로만 판단했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예비 며느리에게 커피를 부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손미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미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어요. 재판이 끝나고 미란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집에 가자. 재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차에 탔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강남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미란의 것이 아니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미란과 재혁은 경기도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13평짜리 빌라였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베란다는 좁았죠. 미란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아직 다 풀지 않은 채였어요. 여보, 물 좀 줘. 재혁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미란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도 없네. 마트 가서 사와. 지금. 응. 지금. 미란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만 갔었는데 이제는 동네 마트에 가야 했죠.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물을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2,500원입니다.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카드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네. 다른 카드 있으세요? 미라는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이 10,000원 있었어요. 현금으로 할게요. 네. 거스름 돈을 받고 미라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물병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란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 온라인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재혁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 사왔어.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란이 물병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산 절차 들어갔어. 청산. 응.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빚만 늘어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당신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이었어요. 백씨, 오늘부터 시작이시죠?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네. 주방에서 설거지랑 배식 일 도와주시면 됩니다. 미라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라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손이 빨개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릇은 계속 쌓였어요. 백씨, 힘드시죠? 조금만 쉬다 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라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백씨, 이제 배식 도와주세요. 미라는 배식대에 섰습니다. 국을 퍼서 나눠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고맙네. 할머니가 국을 받아갔습니다. 미라는 다음 분께 국을 퍼드렸어요. 1시간 동안 100명 넘는 어르신이 다녀갔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미라는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일이 끝났습니다. 백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제역이 없었습니다. 쪽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면접 보러 갔어. 저녁 늦을 거야. 미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뉴스입니다. 최근 기업 투자 심사에서 윤리 경영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 여자가 강연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였어요. 미라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에 다가갔습니다. 투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만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윤리의식도 중요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존중은 상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요.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라는 화면 속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는 당당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자신감 있는 목소리.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미라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이 회계사님,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 편이 아니었을 때요. 그게 제일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단지 원칙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요. 혹시 가해자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혜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미라는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화면 속 지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닥을 적셨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텔레비전 화면은 계속 흘러갔어요. 하지만 미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조리 보조까지 하게 됐습니다. 백씨, 이제 솜씨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어르신들께 국을 퍼드렸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아줌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네. 감사합니다. 미라는 다음 분께 국을 퍼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란을 쳐다봤어요. 아줌마. 처음 왔을 때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밝아 보여.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줌마가 열심히 한 거지. 할머니가 미란 손을 톡톡 두드렸어요. 앞으로도 잘하렴. 네. 그럴게요. 배식이 끝나고 미라는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밝은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야.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미라는 할머니 말을 곱씹었어요. 사람은 말이야. 돈이나 지위로 대접받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대접받는 거지. 할머니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는 어르신들.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사는구나. 집에 도착하자 재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오늘 뭐 해? 된장찌개 끓였어. 고마워. 재혁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 한 번 안 했는데 이제는 집안일을 도왔죠. 저녁을 먹으며 재혁이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해. 정말. 어디? 작은 건설 회사야. 현장 관리직이고. 축하해. 재혁이 미란을 쳐다봤어요. 당신도 수고했어. 복지관 일하느라. 나야 봉사니까.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나도 배우는 게 많아.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어요. 그날 밤 미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어요. 지혜 씨에게. 나는 손미란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미안해요.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돈과 집안 배경으로만 판단했죠. 당신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당신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집, 돈, 지위, 친구들 모두 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로 잃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미란이. 미라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심을 전했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회봉사 시간을 다 채웠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로요. 백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라는 새 봉사자에게 배식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아드리면 됩니다. 어르신들께 정성스럽게 해드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소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으시거든요. 미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미라는 복지관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옆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제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헤어져야 할까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에게 했던 일, 그 후에 겪은 일들.
모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후회하죠. 많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돈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며칠 후 미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손미란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이지혜. 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미라는 재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나 지혜 씨한테 답장 받았어. 정말? 응. 짧았지만 받았어. 다행이네. 재혁이 미란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응. 새로 시작하자.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것. 미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년 후였습니다. 미라는 복지관에서 봉사팀장이 됐어요. 새로 오는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이었죠. 오늘부터 봉사 시작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품격으로 평가되죠. 우리 모두 그걸 잊지 맙시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한 봉사자가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뭐든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했죠. 그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미라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민우한테 전화 왔어. 민우가? 응. 결혼한대. 다음 달에.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부는 누구래? 초등학교 선생님이래.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 다행이다. 민우가 우리 초대하고 싶대. 괜찮겠어.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자. 아들 결혼식인데. 재혁이 미란을 안았어요. 고생했어. 다음 달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미란과 재혁은 조용히 뒤쪽에 앉았어요. 민우가 입장했습니다. 옆에는 예쁜 신부가 있었죠. 미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혁이 미란 손을 잡았어요. 예식이 끝나고 미란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축하해. 엄마,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민우가 미란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너도. 미란은 신부에게도 인사했어요.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네. 어머님. 신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란은 신부 손을 잡았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는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재혁과 함께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그래.
나도.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응. 잘 살자.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라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혜에게 했던 일, 그 후의 고통, 그리고 깨달음. 모든 게 후회스러웠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것. 미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미라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